쌍둥이 자매가 한 남편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을 때 잠자리를 나누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쌍둥이 자매는 기묘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뜨릴 수 없는 경계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끔찍한 진실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사랑, 희생,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송하윤과 송가은은 파도가 해안을 어루만지고 일상이 바다와 연결된 장호항의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된 일이었지만 소박한 삶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낳은 후부터 시장일과 집안일로 늘 바빴고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가 물고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삶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 해안 마을의 인정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윤과 가은은 물방울 두 개처럼 꼭 닮아서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눈빛만으로는 그들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조차 이름을 일일이 불러봐야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하윤은 언니였지만 부드럽고 차분하며 내성적이라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은은 매우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다소 충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함께하며 삶의 꿈과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자매 사이의 우애는 무척이나 돈독했습니다. 한 사람이 슬퍼하면 다른 한 사람이 즉시 위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한 사람은 늘 그 행복을 가장 먼저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유대감 때문에 언젠가 사랑이 그들을 고통스러운 결정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강지옥이 나타나기 전까지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남자로 젊고 강인하며 야망이 넘치는 사업가였습니다. 지욱은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잘생긴 얼굴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일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마을에 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뿜어내는 매력 때문에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욱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즉시 편안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해산물을 사러 들렀을 때 하윤과 가은 자매를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 그들의 만남은 손님과 상인 사이의 평범한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접촉이 잦아질수록 하윤과 가은은 지욱에게서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원래 감정 표현이 적었던 하윤이었지만 지욱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결단력 있던 가은 역시 지욱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들려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그가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욱을 더 자주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욱의 이야기는 두 자매를 매료시켰고 동시에 그들이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게 했습니다. 하윤이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자매가 해변가 집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하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은아. 나. 지욱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가은은 언니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야. 언니, 가은이 되물었고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은은 언니의 말을 곱씹는 듯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가은은 한숨을 내쉬더니 언니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두 자매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래된 유대감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어색해하는 대신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하윤은 동생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옥 씨와 함께 결혼하는 건 어때? 가은은 언니를 경악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가은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윤은 동생의 놀란 눈빛을 풀어주려는 듯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왜 사랑이라고 예외여야 해? 우린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그 사람과 살 수 있어. 어떻게 되든 난 언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가은은 아무 말 없이 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언니는 어때? 하윤은 동생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받아준다면 우린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릴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지옥에게 함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대담한 결정임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은 걱정과 망설임으로 가득 찼지만 두 사람 모두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보다는 함께 사랑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자신들을 이해해 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옥의 작은 방은 은은한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나무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윤과 가은의 말이 멈추지 않는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옥씨. 저희 둘 다 지옥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희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윤과 가은의 제안 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옥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지옥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날카로운 시선이 두 자매를 훑었습니다. 가은은 마른 침을 삼켰고 치마 끝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진지했던 적이 없어요. 더 차분해 보였던 하윤 역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옥씨, 저희는 사랑과 가족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 저희가 억지로 헤어져야 한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지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술잔을 스쳤습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이 상황은 그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두 사람,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 언젠가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죠? 감정이 생각처럼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면요. 가은이 즉각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응했습니다. 뭘 두려워하시는 거죠? 우린 서로 질투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언니랑 저는 모든 걸 나눠왔어요. 하윤은 동생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을 바라보며 진심 어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실 수 없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옥은 살짝 눈을 가늘게 떴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대답이 다니오라면 그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기묘한 흥미가 뒤섞여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지욱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가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하윤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욱이 말을 이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애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살게 된다면 그 누구도 질투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여자를 훑어보았고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두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실연인 동시에 가족애와 사랑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일게요. 하윤은 지욱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신도 저희에게 공평해야 해요. 지욱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례 없는 관계에 발을 들였고 이 순간부터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맞이한다는 소식은 큰 폭풍처럼 장호항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궁금해했지만 대부분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두 애가 남편 하나를 공유한다고. 이게 진짜야. 이웃인 우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이 마을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야. 마을 입구 찻집 주인인 배씨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지어 하윤과 가은의 가족조차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씨 부인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나 있니? 송씨 아저씨는 책상을 내리쳤고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평생 들어본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허락 못해.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긴장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만 행복하다면? 엄마는 더 할 말이 없다. 송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역사상 전례 없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날따라 바다는 이상하게도 아름다웠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가은과 하윤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란히 서서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듯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욱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그들 앞에 섰고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 비난이 섞인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서약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을 진정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욱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미소 지었지만 폭풍우가 생각보다 빨리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 첫 며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윤과 가은은 번갈아 가며 집안일을 하고 지욱의 일을 관리하며 그의 리조트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아침에는 하윤이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가은이 요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욱과 보내는 시간부터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질투도, 비교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노을이 해변을 붉게 물들일 때
하윤은 멀리서 가은과 지욱이 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은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고 지욱은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여 그녀를 더욱 활짝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이 하윤의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은을 탓할 수도 지욱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감정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걸까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지욱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 씨, 오늘 만든 생선구이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이 깊은 건 처음 먹어봐요. 하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가은이 언제부터 젓가락질을 멈췄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은은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요. 지욱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윤 씨가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보통은 가은 씨가 요리를 더 많이 하니까 가은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윤은 동생을 흘끗 보았고 마음속에서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욱이 농담을 하자 가은은 크게 웃으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윤은 몸이 굳었고 심장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녀는 항상 지욱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하윤은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윤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욱은 가은과 더 자주 이야기했고 더 많이 웃었으며 더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마치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욱이 밖에서 돌아오자 가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지욱은 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다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오늘 리조트에 손님이 많았지만 다 괜찮았어요. 하윤은 부엌에 서서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았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채소를 썰던 칼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가은이 지욱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지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하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마치 돌덩이에 짓눌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가은이 그녀를 따라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 더 안 먹어. 하윤은 억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난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녀는 식탁을 떠나 밖으로 나갔고 뒤에는 정적이 남았습니다. 질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은 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윤, 그녀는 자신이 세웠던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질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이 받아들인 조건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고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틈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하유는 지욱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자주 외출했고 매번 파트너를 만나거나 리조트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밤늦게 받는 의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리 가서 전화를 받았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지욱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고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유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의 시선은 지욱의 뒷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늦었는데 누가 전화를 해요? 지욱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돌아서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파트너예요. 잠깐 나가서 받고 올게요. 가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른하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일 보세요. 저희 때문에 방해받지 말고요. 하유는 치마 끝을 꽉 쥐었고 그가 집을 나설 때까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가은아. 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가잖아. 바쁜 게 당연하지. 언니. 하지만 아무도 한밤중에 업무 이야기를 하진 않아. 하윤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으며 모호한 불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지옥 씨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고 여전히 우리 자매를 챙겨줘. 뭘 의심하고 싶은 건데 하유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녀 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지옥이 파트너를 만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하유는 창가에 서서 마을을 벗어나는 오솔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설렘 때문이 아니라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뒤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읍내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평소보다 더 한적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짭짤한 바다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하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빨랐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욱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몇 분을 걸어간 후 지욱은 한적한 거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윤은 눈을 가늘게 떴고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일 때문이라면 왜 이 시간에 카페에 온 걸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멋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지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은 그가 두 자매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미소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욱의 눈빛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하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으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괜찮은 거 맞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지욱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서두르는 듯했습니다. 하윤은 두 손을 꽉 쥐었고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고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했으며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카페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지옥은 여전히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재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을 옥죄는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윤은 가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가은이 진실을 알게 되면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하윤은 뒷걸음질 쳐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언니의 세상이 방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스스로를 끌어안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확신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옥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 하윤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은은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넉나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가 지옥이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가은이 막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로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언니의 멍한 눈을 본 가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보여. 하윤은 두 손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가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가은은 수건을 의자에 던지고 언니 옆에 앉아 가볍게 웃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말해봐. 하윤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망설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 진실이 가은에게 상처를 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가은을 환상 속에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나 지옥시 미행했어.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났어. 가은은 굳었고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가 잘못 본 거겠지? 그 사람 파트너 만나러 간 거잖아. 하윤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렸습니다. 파트너 아니야. 가은아. 난 그 사람이 그 여자한테 웃어주는 걸 똑똑히 봤어. 우리를 바라보던 것과 같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 가은이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가 그 사람을 미행했다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지옥 씨를 못 믿는 거야. 하윤도 일어서서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녀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수백 번도 더 내가 잘못 본 걸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하지만 가은아, 그 사람 예전 같지 않아. 너도 느끼지 못했어. 가은은 하윤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언니 지금 질투하는 거지, 맞지? 나랑 지옥씨가 언니보다 더 가까운 걸 견딜 수 없는 거잖아. 가은의 말은 하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눈빛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은아. 내가 언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 하윤의 목소리가 쉬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은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 찼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윤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은이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사이, 하윤은 지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새어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지욱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고 그녀는 메시지 목록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낯선 이름,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들 사이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글자들이 치명타처럼 그녀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여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어. 눈물이 터져나와 휴대폰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기를,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던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지욱은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저 그의 계획에 이용되는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하윤은 휴대폰을 꽉 쥐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은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윤이 돌아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가은아.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 가은이 다가왔고 눈빛의 불안감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메시지 내용이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으며 마치 폭풍이 마음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이럴 리가 없어. 가은이 속삭였고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하윤은 동생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은아, 나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 가은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고 지욱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하윤 언니. 하윤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야 해. 그가 계속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았고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더 이상 사랑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지욱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윤의 인내심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작은 집은 긴장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가은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손은 치마 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 테이블 위에는 지욱의 휴대폰이 적나라한 배신의 메시지들을 띄운 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 아직 앉았어요. 지욱이 미간을 찌푸렸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휴대폰 속의 그 메시지들은 그녀를 아찔하게 만드는 뺨따귀와도 같았습니다. 하윤이 앞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세게 내던졌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명해. 지욱은 멈칫했고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것은 단 1초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킷 단추를 풀고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하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윤 씨, 지금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어요. 하윤은 차갑게 비웃었고 그 웃음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습니다. 크게 만들어. 그녀는 휴대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를 속인 걸 일이 크다고 말하는 거야. 지욱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지만 하윤이 더 빨랐고 그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은이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욱 씨. 이 메시지들이 당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지욱은 가은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즉시 부드러워졌으며 목소리는 한결 유해졌습니다. 가은 씨, 어떻게 생각해? 나 알잖아요. 난 두 사람을 사랑해요. 배신할 생각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 메시지들은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해. 지욱 씨, 난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걸 똑똑히 봤고 당신이 그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 내가 모든 걸 상상해냈다고 말하지 마. 지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윤 씨, 너무 의심이 많군요. 그 여자는 그냥 파트너일 뿐이에요. 내 일은 아주 복잡해서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쳐다보았고 눈빛이 확연히 흔들렸습니다. 하윤은 갑자기 가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실망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가은아,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인 거야. 가은은 손을 세게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모순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우린 이 사랑을 함께 지켜왔잖아. 언니는 이 모든 게 그냥 사기였다고 믿으라는 거야. 하윤은 미간을 찌푸렸고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말했는데도 저 사람을 계속 믿겠다면 그래, 넌 바보야. 가은은 이를 악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즉시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지욱을 향해 돌아섰고 목이 메었습니다. 나한테 맹세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고. 단 한 번도 배신할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고. 지욱은 가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거짓된 간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은 씨, 맹세할게요. 난 두 사람을 사랑해요. 당신이 날 의심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닥쳐. 더 이상 그 거짓말로 내 동생을 조종하지 마. 가은은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돌아보았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하윤 언니? 나 이렇게 못해. 하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가은아. 너 지금 저 인간을 감싸는 거야. 가은은 한 걸음 물러섰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윤 언니, 난 시간이 필요해. 난 단지 메시지 몇 개만 가지고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 하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발미돼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욱은 가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저 인간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가은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언니, 하지만 하윤은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재빨리 걸어 나갔고 한때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뒤로했습니다. 오늘 밤은 배신의 밤일 뿐만 아니라 두 자매가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서는 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어두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윤은 이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의 손에 가은을 잃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들을 속이고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에 내내 앉아 멍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이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가 여전히 그녀의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윤의 손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장호항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모여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인간 도대체 뭐야? 마을에 투자하겠다고 오더니 결국 저 자매를 이용해 먹은 거였어. 정말 믿을 수가 없네? 하윤이랑 가은이처럼 착한 애들이 저런 놈한테 속아 넘어갔다니. 그럼 가은이는? 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복판, 하윤은 창고 계단 위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하고 힘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기꾼의 정체를 폭로하려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강지옥은 저와 가은이를 이용해서 이 리조트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들, 우리를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고 부르고 일이 끝나면 우리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군중 속에서 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가 폭발했고 놀라움에 찼던 눈빛은 이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감히 그런 짓을 했다고?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네? 저 두 아가씨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다니. 하윤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려 지옥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신이 담긴 글자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고 한마디 한마디가 지옥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지옥이 멀리서 걸어왔고 눈앞의 광경을 본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윤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더 변명할 거라도 있어. 지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윤 씨,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마을의 노씨 어르신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나쁜 놈. 네가 저 애들의 감정을 배신했어. 넌 무슨 낯짝으로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게냐? 당장 우리 마을에서 꺼져. 다른 아주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마치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지옥을 에워쌌습니다. 지옥은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했지만 물러설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은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지욱 씨.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지욱은 가은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 찼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가은 씨. 나 알잖아요. 날 못 믿는 거에. 그건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메시지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가은은 더 이상 거짓말에 맹목적으로 속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씁쓸함이 가득한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지욱 씨.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은 나를 잃었어요. 지욱은 얼어붙었고 그 말은 마치 그의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부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한 걸음 다가섰고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너무 큰 도박을 했어, 지욱 씨. 그리고 이제 당신은 패배자야.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밖으로 밀쳐냈고 여자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물을 뿌렸으며 마치 이 더러운 인간을 마을에서 씻어내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지욱은 극도의 굴욕감 속에서 마을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리조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잃었고 그가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가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고 몸이 파도처럼 떨렸으며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다가가 동생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은 언니의 손을 뿌리쳤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맞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모든 게 다 언니 말이 맞았어. 그녀는 땅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동생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은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은은 후회와 고통, 상실감으로 가득 찬 채 언니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고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자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하윤의 폭로는 지옥의 모든 것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두 자매를 장호항 마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디를 가든 악의적인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자매가 남편 하나를 공유한다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이제 어쩐데?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잖아. 세상에, 난 저 두 애처럼 멍청한 애들은 본 적이 없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사기꾼 놈한테 빠져들다니. 쌤통이다. 정말 여기 살 낯짝도 없겠다. 나 같으면 쥐구멍에라도 숨었을 거야. 하윤이랑 가은. 걔네 봐. 이제 누가 쟤네를 존중이나 하겠어. 여자가 그렇게 눈이 멀었으면 자기가 감당해야지. 하윤과 가은이 길을 나설 때마다 곁눈질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베는 듯했습니다. 한 번은 하윤이 마을 입구 찻집을 지나갈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그녀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들 아마 다른 남자 또 찾고 있을걸. 여자가 남편 없이 어떻게 견디겠어. 저기 가은이 얼굴 좀 봐. 아직도 눈이 퉁퉁 부었네? 그럴 만도 하지. 마을 사람들 충고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남자한테 쓰레기처럼 차였잖아. 하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목소리를 낸다면 그들이 자신과 동생을 모욕할 기회만 더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은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한 눈으로 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윤은 동생 곁에 앉았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가은아. 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언니는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날 멍청한 년이라고, 마을의 웃음거리라고 불러. 내가 괜찮을 수 있겠어. 하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동생의 손을 조용히 꽉 잡았습니다. 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해. 하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은은 언니 옆에 앉아 하윤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 여기서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어. 하윤 언니. 밖에 나갈 때마다 내가 불쌍한 인간, 온 마을의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하윤은 동생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은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이 그동안 겪은 모든 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이해했습니다. 가은아,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가 자란 곳이라고. 떠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집. 여긴 더 이상 집이 아니야. 이곳엔 고통스러운 기억과 절대 멈추지 않는 뒷소문만 남았어. 하윤은 가은의 손을 꽉 잡았고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가은은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린 모든 걸 잃었어. 하윤 언니? 하지만 우린 아직 서로가 있잖아. 만약 계속 여기 머무른다면 우린 영원히 과거에 갇히게 될 거야.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난 지옥의 망령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 사람들의 그 어떤 뒷소문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본 거야. 가은아. 가은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동정 속에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 하윤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눈을 감았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가은아. 우리 떠나자. 가은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품에 쓰러져 하윤을 꽉 껴안았고 마치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으로 다시 안전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두 자매가 떠난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으며 어떤 이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하늘은 흐렸고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가은은 그들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유년 시절, 웃음, 꿈, 그리고 고통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윤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그렇지. 가은은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련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 동이 틀 무렵 시외버스가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두 자매가 내렸고
각자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받아도 짠 소금 냄새도 없었고 대신 시끄러운 차 소리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가은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보았고 이 세상이 그들의 작은 장호항 마을에 비해 너무나 낯설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이 동생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가은아.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우리를 경멸의 눈초리로 보지 않아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자, 언니. 우리 일단 머물 곳부터 찾아야 해. 가은이 언니의 손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윤과 가은은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낡은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공간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를 겨우 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네. 하윤은 미소 지으며 동생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잘 될 거야. 첫날, 그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뿐이었고 경력도 보증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은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세요? 여자는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빙하려고. 경력은 있고 가은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옅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경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감히 쓰겠어. 가은은 고개를 숙였고 마을에 있을 때처럼 다시 한번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윤은 동생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가은의 손을 끌고 그곳을 떠나며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일자리 찾을 수 있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걸었고 마침내 직원을 구하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곳이라는 여성이었고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두 사람, 고된 일도 할 수 있어요. 월급은 아주 적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데 가은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만 시켜주세요. 고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에게 들어와서 일을 배워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가은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하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생겼어. 하윤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고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윤과 가은은 테이블 정리, 컵 씻기, 커피 만들기, 손님 응대 등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가은은 침대에 주저앉아 다리를 쭉 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다. 이 도시는 정말 살기 쉽지 않네. 하윤은 가볍게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가은은 눈을 감고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목소리는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거 알아, 언니. 만약 언니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하윤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준 것이 바로 가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고씨가 그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하윤 씨, 보니까 손이 빠르던데 커피 만드는 거 배워볼래요? 하윤은 놀랐고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정말 배워도 돼요. 고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노력해야 해요. 이 일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밖에서 듣고 있던 가은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가 자취방의 작은 베란다에 앉아있을 때 가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 언니, 나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 하윤이 궁금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뭘 하려고? 가은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나 사업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남의 밑에서 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윤은 활짝 웃으며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럼 하자. 우리 같이 운명을 바꾸는 거야. 시간이 흘러 그들은 도시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은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 더 배웠고 하윤은 전문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은이 그녀의 작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첫 번째 주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기쁨에 차 소리쳤습니다. 하윤 언니, 내 물건 주문한 사람이 있어. 하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린 할 수 있다고. 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으로 그들의 미래가 진정으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윤이 동생을 팔로 감쌌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굳건했습니다. 우린 모든 것에서 살아남았어.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시간이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나긴 날들 끝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진정으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당했던 두 소녀에서 그들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송하윤과 송가은이 장왕 마을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았던 두 소녀에서 그들은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굳건하게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맞서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단지 과거를 닫고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외버스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바다 내음과 익숙한 바람이 가은의 미간을 살짝 찌푸리게 했습니다. 1년 만이네? 그런데 모든 게 그대로야. 가은이 언니를 흘끗 보았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상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 언니, 긴장돼. 하윤은 가볍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은아. 이번에 우린 고통 속에서 떠났던 그 소녀들이 아니니까.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과 마주하기 위해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즉시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분노는 없었지만 환영하는 기색 또한 없었습니다. 저것들 돌아왔어. 1년이나 지났길래 다신 낯짝도 못 비출 줄 알았더니 아마 도시 살기 팍팍하니까 돌아왔겠지. 하지만 이제 누가 저것들을 받아주기나 하겠어. 가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 뒷소문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겠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돌아왔네.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졌어. 가은이 돌아섰고 그들이 떠나던 날 그들을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우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이 부드럽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 용서나 인정을 받으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란 곳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씨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거렸고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 이 마을 누군가에게 또 빌붙으려는 거겠지. 돌아오면서 부끄럽지도 않았어. 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들에 더 이상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누구에게도 빌붙을 필요 없어요. 저희는 저희의 삶이 있으니까요. 우씨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는데 아마도 자신이 멍청하다고 여겼던 두 소녀가 그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시오. 우씨 부인.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 더 이상 들추지 마시오. 하윤과 가은이 돌아보자 노씨 어르신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아니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돌아왔구먼. 그럼 된 게지. 그들의 작은 집은 1년 전 그들이 버리고 떠났던 기억들처럼 조용하고 낡은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은은 문 앞에 서서 색이 바랜 나무 문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떠나던 날 그대로네. 하윤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시선이 소박한 방 안을 훑었습니다. 가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벽마다 추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정말 이곳을 떠났었네. 언니,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이곳에 속해 있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이젠 두려움 없이 돌아올 수 있게 됐어. 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돌아보았고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그거 알아. 예전에 난 이곳이 정말 싫었어. 이곳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문제는 이 마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하윤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맞아. 가은아.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였어. 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유년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해변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했고 파도는 여전히 모래사장을 어루만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은은 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 언니? 나 지옥 씨를 미워해야 할까? 하윤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가은아. 우린 누구도 미워할 필요 없어. 용서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가은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고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지. 그렇지. 하윤은 미소 지으며 해가 바다 너머로 서서히 지고 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찬란하고 강렬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들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소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자신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고 엉뚱한 사람을 믿거나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입니다. 송하윤과 송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깊게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때 사랑이 희생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나눗셈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남자를 붙잡으려 애쓰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잃었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고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향은 뒷소문이나 경멸 어린 시선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향은 돌아왔을 때 마음이 평화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들은 한때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으며 단지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감히 안전지대를 벗어나 감히 자기 자신과 마주했을 때 그들은 가장 강인한 버전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약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지킬 가치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 당신의 삶을 속박하게 두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옆에 남자가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섰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는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3. 사랑, 그리고 성장의 여정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이야기, 한마디의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